반갑습니다. 이제 진행사조에서 이제 신 다음에 분, 이제 두 번째죠. 이 분자를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제 중문대사전이라는 그 10권짜리 사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법 이렇게 권마다 두꺼워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분자의 그 조항에 통작분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대로 분과 통한다. 이제 분과 그리고 이 분은 통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혹 이제 분이라고도 하고 이 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 분과 분은 결국 이제 통한다. 의미가 하나라는 이제 그 말이겠죠. 이게 그 지분에 보면은 분은 혹 분이라고 하고 분과도 통한다. 그러니까 이 분자는 결국 이 분이라고도 하고 이 분은 결국 분과 통한다. 그래서 이 분은 결국 분과 통한다. 그래서 이 이제 분과 분은 이제 통한다 그런 의미죠. 이제 같은 의미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얘기를 보면은 이는 안으로는 자기 자신의 분발심을 가질 수 있고 밖으로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분발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자 그대로만 이제 풀이를 한다 하면 이 분은 섞는다는 분 외에는 없어요. 성질낸다, 하찮게 여긴다 하는 그러한 비속적인 그 의미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런데 대중사님께서 우리 경전에다가 이 분자를 쓰셨으니까 왜 저 분자를 쓰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 특히 후진으로서 해설을 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해설하는 데 있어서 분이니까 성질낸다. 공부하는데 성질내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그 연원계통을 그 자원계통을 이렇게 찾아볼 때 이제 이러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다 그거죠. 이 분과 분, 즉 이 말씀드린 대로 이 분과 분은 결국 같은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발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권면하고 또 촉진하는, 이제 권면과 촉진하는 이것이 원동력이 된다. 즉 사막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권면하는 또는 촉진하는, 분발시키는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말이죠. 이것이 성질낸다는 분자인데 왜 그렇게 그냥 분발한다, 뭐 촉진한다, 어쩐다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우리들로서는 물론 따질 필요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은 첫째, 가령 분노에 불탄 젊은이들이 3, 4, 5 때를 지어 거리로 뛰쳐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분노라는 단어를 분노 또는 분노 두 가지로 써도 이제 무방하다 말이죠. 무방하다. 그래서 분노나 분노는 분에서 성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려 쓰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불탄 젊은이들이 그냥 혈기방강한 그 젊은이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나와가지고 바람을 이제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참 분노나 이런 분노로 써도 관계없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분은 마음심에 클 뿐을 짝지어 놓은 글자이니 마음속으로 크게 못마땅하여 분하게 여기고 화를 낸다는 뜻으로 분개, 분노 등에 쓰인다. 그러니까 이 이제 이 분자는 결국 이것은 마음심자고 이제 이 분자를 클 분자니까 마음에 이제 크게 성질을 낸다 그 말이죠. 이것이 그렇게 해서 못마땅하고 분하게 여기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를 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이렇게 분개를 한다 또는 분노한다 하는 의미를 같이 써도 된다라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는 노는 종로의 마음심자가 이제 밑에 이제 받쳐놓은 글자로 혹사를 당하는 종의 마음에 울분이 가득하다는 데서 성내다의 뜻이 되어 노기, 노도 등에 쓰인다. 그러니까 이게 종노자라 의미는 이제 분자 성낸다는 의미, 이 분자와 그 의미상에서는 같죠. 성질낸다, 성낸다, 화낸다. 이 노자도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종 아닙니까? 노예할 때 노예인데 여기다 마음심을 받쳐놓으니까 그 노예들이 주인들의 그 형포에 의해서 갑질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결국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럼 마음가도 어쩌겠습니까? 부하가 치밀죠. 성질이 나지요. 그렇게 해서 노기니 노도니 이제 그런 데에 글자를 이제 쓸 수 있다. 그래서 성내다 하는 의미로 쓸 수 있다. 네 번째 분은 나눌 분의 마음심을 받쳐놓은 글자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나눠져서 성낸다의 뜻이 되고 분노, 분대 등에 쓰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자도 마음심 아닙니까? 이게 마음이 착 나눠지니까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분개를 한다고 말이죠. 분노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그 분대나 분노로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지면은 안정된 생각이 되지 않잖아요. 또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성질도 내고 이제 그 화도 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의미로 이제 쓰여지기도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총부에 그렇게 이제 그 사는데 하여간 그 유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우연히 이제 시중에서 이제 원불교 교전을 이렇게 이제 봤던가 봐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갖고 이렇게 이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바로 읽지 않아요, 정전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이제 보니까 진행사도 이제 분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분이라고 해놓고 뭐 공부하는데 뭐 촉진시킨다, 또는 권면한다. 해설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자기는 이 분자가 성낸다, 화낸다, 분노한다,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경전에서는 권면한다, 촉긴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해설상으로는. 그래서 자기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분자에 대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편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모르지만은 편지가 한 장 보내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라. 그래서 오물기 교전을 보게 됐는데 진행사조에 분자를 써놓고 권면한다, 촉긴한다 이렇게 했으니 이상한 것 아니냐. 자기가 알기로는 분명히 성질낸다, 화낸다 등등의 의미로 분자를 쓰고 있고 또 알고 있는데 그 내용상 보면 뭐 발분한다, 분발한다 이런 데 가깝게 이제 해설을 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되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의문도 되지만은 잘못되어진 것 같아서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제 그 편지 한 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읽어 보니까는 우리부터도 우리 교육자든 교도들이든 간에 이 내용을 잘 해설하지 못하는 입장이라 하면은 성질낸다, 화낸다, 토라진다 그런 의미로 얼마든지 해설을 할 수가 있다. 글자 그대로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답장을 하기를 한문은 표임자다. 표음문자가 아니라 표임문자다. 그래서 통의가 많은 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글자 하나에 뜻이 많다 그 얘기예요. 표임문자니까. 그러니까 성질 낸다라고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변형을 많이 하는 그러한 글자들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이런 방면도 있고 저런 방면도 있고 이런 방면도 저런 방면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문대사전에 보면은 분조에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조에 보면 통작분이라 하는 이제 그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이라는 글자에는 이 분자와 즉 다시 말하면 통, 작, 분 이건 없어요. 이건 이 얘기는 없어요. 통작분이라는. 그러니까 이 분조에 통작분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조에는 통, 작, 분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건 권면하고 촉진하고 공부하는데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다독이는 원동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해설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는 곧 분과 통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분과 통용해도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이제 그 답장을 보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받고 이제 어떻게 됐는가는 이제 이제 서로 상통을 안 했으니까 이제 모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자에 대해서 과거 경전들은 어떻게 이제 해설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설해 가면은 아마 그 의미를 훨씬 이렇게 알아듣는데 이해하는데 쉬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분은 하여간 분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다분하다.
촉매제 역할을 하고 촉진한다는 의미가 다분하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과거 경전에 나와 있는 것들과 대조를 하면서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논에 보면 이제 석공이 이제 공자를 자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공이 문 공자와 자로, 이제 자로에게, 자로는 이제 공자님 제자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제자예요. 근데 물었는데 자로 부대라. 그러니까 공자가 말씀하되 그 석공이 공자를 이제 자로에게 물었다. 자로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물었느냐? 너희가 그 모시는 그 공자가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었겠죠. 응? 너희 선생님 어떤 분이냐, 무엇을 잘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고 너희들은 무엇을 배우느냐. 임금 입장이니까 임금이 이제 그 신하를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자로가 자로 부대라. 자로가 대답을 못해. 학문이 도저하다고 할 수도 없고 참 어진 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자들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그 공자님의 그 형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리 상태, 또 학문, 또 성자들의 심량, 이런 것 전체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라. 그래서 공자께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고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자왈 여해 불할 기위냐. 어떤 일에 열중하다 보면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즐거워서 근심을 잊으며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이를지어다. 그게 유명한 부지노지 장기운이요. 공자는 누구냐? 그 사람됨이, 그 사람 자체가, 저 공자라는 인물 자체가 발문망식이다. 분발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분발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망식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또 낙이망후한다.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뻐, 즐거워. 제자를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고 또 책을 편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뻐. 그래가지고 부지노지 장기군요. 늙는다는 것이 장차 이르는 것도 알지 못한다고 이를 것이지 그렇게 못했구나. 이렇게. 그래요. 공자라는 인물 자체가 학문을 하고, 즉 성인의 품성을 호유하느라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일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끝에 가서는 내가 늙는다, 다시 말해 죽는다, 그 얘기죠. 죽음이 온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성인의 도를 추구하고 또 성장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학문을 하고 제자를 가르치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그 교훈을 남겨주는 그러한 어린이로, 성인으로 너는 이르지를 못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이제 종교 교조되는 그 대종사님이 어떤 분이요? 아니, 누가 묻는다고 이거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아이, 주세성자라고 큰 진리를 깨쳤다고, 온불교를 창시한 분이라고, 무엇을 하나 들어가지고 그분의 인격체를, 그 주세불의 그 심량이나 체성이나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뭐 스승이 됐든 설사 평교관이고 또 아랫사람이다 할지라도 너희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물을 때 그거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사귀고 있는 친구를 봐라 그러겠다. 친구가 착한 사람이면 그 사람도 착하고 친구가 악한 사람이면 역시 친구도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보려면 아비를 봐라 그랬거든. 또 역시 아비를 알려면 자식을 봐라. 물론 이제 다를 수도 있겠죠. 착한 자식의 그 착하지 못한 그러한 아비도 있을 것이고 또 착한 아비의 또 착하지 못한 자식도 있기는 있겠으나 이제 그 이제 과학이 다시 말해 물질 만능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그 괴리감이 많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사실 단순하고 도덕이 살아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아들에게 투영이 되는 것이고 아들의 그 삶이 결국은 아버지의 그 삶 인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받아서 사는 상황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 상황이 비슷하다 했지만은 지금과는 좀 다른 점도 있다. 그러나 대흥사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때 그걸 어떻게 대답하기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완전히 깨달음을 이룬 그런 성자, 다시 말하면 사람을 비추든 사물을 비추든 간에 확 그 레이저가 뭐 뚫고 들어가듯이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인물 평가, 사람 평가는 삼가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주석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이라는 것은 마음의 통하기를 구하는데 얻지 못한 뜻이고 비라는 것은 입으로 말을 하고자 하는데 능치 못한 모양이라. 이제 말이 되지 않아서 애툰다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이건 다 할 필요 없고 이 분 아니에요, 분? 마음에 통하기를 구해. 내가 멋있었다. 알았으면 하는데 그것이 얻지 못해. 그럼 어쩌겠어요? 더 분발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도리를 알고 싶은데, 그 진리를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할 경우에는 어쩌겠어요? 공부를 해야겠고 또 성인 위치는 가야겠고 그렇게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깔아져 버리겠죠. 그러나 공부의 성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분발해 가지고 발문망식하는 식으로 즉 분심을 내서 분발을 해서 먹는 식사도 이런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이런 분발의 뜻이다 하는 의미로 이제 우리들은 이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맹자 이제 등문상에 보면은 안은 역시 이 안은이 이제 공자의 이제 수제자인데 불행하게도 이제 단명해서 공자님 앞에서 결국 먼저 이제 죽었습니다. 안은이 이제 그 이야기하기를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한다면 다 순임금과 같이 될 것이라. 조선시대 그러잖아요. 조선시대는 태평성대의 시대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자의취에 들은 분들이다.
다 옛날에는 천자들은 전부 성인의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천자의 위치에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렸지, 그냥 포악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위치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수는 어떤 사람이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유의자 여기하시라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다시마는 순임금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분발심이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분발심이다. 순임금은 누구냐, 연임금은 누구냐, 또 공자님은 누구냐, 우리 같으면 부처님은 누구냐, 대용사님은 누구냐, 우리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또는 조사들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심량이 넓고 광대하고 이런다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즉 나에게도 그러한 심량이 있고 그러한 불성이 있고 그러한 성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근본적으로 갈무리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분발을 하면 우리도 능히 그 위치에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자신에게 대조를 해봐라. 또 맹자 등문상에도 공명이는 문왕은 나의 스승이라 주공의 말씀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그러니까 문왕 나사해라. 문왕도 성인이거든요. 이게 하은 주, 그러니까 주 문왕인데, 문왕은 이게 제후였지 천자는 아니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라는 임금이 이제 천자인데 아주 포악하지만은 문왕은 제후로서 천자인 주를 잘 섬겼어. 근데 문왕이 죽고 이제 문왕 아들의 무왕이 임금이 된 거라. 그런데 하도 주가 포악한 짓을 하니까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무왕이 제후들을, 천자 밑에 이제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주를 결국은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임금과 제후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얘가 천자국, 가자 천자국이고, 이렇게 하면 얘가 제후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오랑캐, 이게 북적, 동이, 남만, 서융,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데는 천자국이고, 그 뒤에 조금 이제 조금 모자란 그런 사람은 제후국이 이렇게 천자국을 둘러싸고 살고, 그 이제 제후국의 그 끝에는 북쪽 오랑캐인 적, 동쪽 오랑캐인 이, 남쪽 오랑캐인 만, 서쪽 오랑캐인 융, 이렇게 산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동이족, 우리보다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동이족, 동쪽에 이제 중국으로 봐서 동쪽에 있는 우리 이제 오랑캐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오랑캐란 얘기를 이제 듣지 않고 얼마나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동이도 이게 이제 오랑캐 있자인데, 사실은 이제 속에 보면은 활궁자잖아요, 이거. 그리고
대자가 돼요. 그러니까 동쪽에 큰 활을 잘 쏘는 민족, 이거 동이의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활이, 그러니까 큰 대자에 활궁자를, 이게 큰 활 이자거든. 크게 활을 잘 쏘는 민족,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민족이다. 응? 우리나라 민족이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아유 땅덩어리 뭐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뭐 K-팝이니 또 뭐 전자계통이니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다 그 기본적으로 융족,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동이족, 오랑캐 큰 아이였다. 예의가 있고 그야말로 예, 도의를 숭상을 하면서 사는 그런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민족이다. 그래서 소동파 같은 사람도 내가 원생 고려고에 나서 금강산을 한번 보았으면 원이었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라 우리나라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지 저쪽 뭐 북쪽에 사는 오랑캐나 서쪽에 사는 융족이나 남쪽에 사는 만족이나 놓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옛날부터 융성은 그러한 그 상황을 이제 전개하면서 살았고, 또 머리들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어쩐다 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훨씬 수승하게 우리들의 그 조상을 비롯해서 우리 현재 사는 사람들의 그 머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자질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안다 하면은 뭐 부처가 되는 것도 금마될 수가 있지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발이라는 때가 있다. 이게 기발지시가 있다. 기연이 발동될 때가 있다. 아무리 내 자신이 놓고 볼 때 공부도 못하지, 수행도 못하지, 진리도 못 깨쳤지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기연이 발동될 때가 오면은 아무리 내 자신이 나를 비하시킨다 할지라도 확 이렇게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 기발할 때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뭐 바랄 필요는 없지만은 대오, 즉 깨닫기를 바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자세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기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안연도 수는 누구냐, 나도 하면 된다. 역시 이제 공명이도 문왕은 나 스승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왕, 무왕이 이건 통일을 해가지고 천자가 돼서 이제 문왕도 추전해가지고 이제 천자의 지위에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문왕은 나사해라. 문왕은 나의 스승이다. 이제 주공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주공이 기기하지, 어찌 주공이 그냥 쓸데없이 함부로 그냥 문왕 같은 자기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 무왕의 그 저 동생이 주공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 이름 난 사람이 주공이라. 주공이 어찌 나를 속여서 문왕이 스승이라 했는데 내가 생각해 봐도 참 큰 스승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찌 문왕이 스승이라고 한 그것이 나를 속인 것이겠느냐. 그래서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된다. 즉 기발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전국책에 보면은 왕자는 싸움에 이겨도 교만하지 않고 패자는 맹주가 되어도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기고도 교만하지 않기에 이웃나라가 복종하는 법입니다. 이게
왕병 승이 불교라. 이게 대단한 왕은, 성부는 설사 전쟁을 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을 부리지 않는다. 내 나라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지금이야 무슨 전자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단추 하나만 누르면 뭐 쑥대밭이 되는 것은 금방인데, 옛날에는 거의 다 이제 활로 칼로 그렇게 전쟁한 것 아닙니까? 그래 사람 하나 그 이제 죽일 때 그 온전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야지. 내가 승리했다, 우리 영토가 늘어났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폐주 약이분노라. 그래서 폐주 맹주가 되었다 할지라도, 맹주가 되었다 할지라도 분노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분자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자 의미가 아니라 승이 불교 고능 복세라.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도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나라가 복종을 한다. 약이불로 또 이렇게 맹교가 되어서 분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종인이라.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이웃나라에서 자꾸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한다, 이런 의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적국이 돼서 싸운다 할지라도 정말로 부득이 싸운다, 그렇게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한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손자병법인 모공 편에 보면은 장수가 불를 이기지 못하여 공성할 장비가 구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병사들을 개 밑대가 붙어 올라가듯이 독려해서 병사 3분의 1을 죽이고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는 공격의 재앙인 것이다. 이게 분이죠. 이제 장수 입장에서 이제 손자 병법으로 유명한 이제 그 손자 책에 모공이라는 편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다고 말이죠. 장수도 자기가 불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싸움에서 이겨야 임금 앞에 와서 상도 받고 벼슬도 올라가고 그렇지. 만일에 패작이 된다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분노를 해가지고 개미떼 같이 성벽이 올라가. 그러면 저쪽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방어한다고 올라오는 쪽쪽 다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3분의 1 정도 군사를 잃어버려. 그랬는데도 성을 불발이라 뽑았네. 다시 말해 함락을 시키지 못했다. 이는 공지재앙이다. 이는 결국은 공격한다는 것이 결국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상황이 되고 만다. 그래서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연대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득이 싸운다 하면은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지면 안 되죠. 지면 이기는 게 최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로라는 것이 내면적으로 조절을 다 해야지, 제어를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밖으로 이제 뿜어내면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질 줄은 사실 모른다. 자신도 몰라요. 상대방 놔두고 자신도 모른다 그 말이죠.
정자가 말하기를 붐비는 성의가 얼굴빛과 말에 나타나나니 그 성의가 지극하기를 기다린 후 그것을 알려주고 이미 알려주었으면 또 반드시 스스로 터득하기를 기다린 후에 다시 알려줄 뿐이라. 이제 이 분자가 결국은 이제 저 이야기하는 이 분자와 같은 의미를 가졌다 하는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분비는 이것도 이제 그 분발한다는 뜻이죠. 분비는 성의지 현어 색사해라. 그 성의가 얼굴빛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견이라고 하냐고 나타날 현자 이렇게 합니다. 얼굴에 또 말에 나타나는 것이다. 색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의가 지극하게 기다린 후 그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성의가 지극한 것을 기다린 뒤에 알려줘라. 그 정성이 들어있어. 공부를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말해. 공부를 하고 돼. 배우고 돼. 그런 때에 알려주고, 또 이미 알려줬으면 또 필 때 기자득 그 일러준 것을 자기 스스로 깨우쳐. 그것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내 마음에 이런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도 그렇게 한 것을 본 뒤에 또다시 알려줘라.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걸 소화도 못 듣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받아들여가지고 속에서 그것을 용해를 안 했는데, 녹이지 않는데 또 가르침을 받도록 한다. 즉 소화불량인데 계속 음식을 제공을 한다 하면은 그 소화해내겠습니까?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자득 내면적으로 완전히 이것을 이해하고 완전히 삼켰을 때 내부 고의라. 또 다시 말해줘라. 가르쳐줘라. 방향을 제시해라.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분발이 공부를 하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분발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 또 정자가 말하기를 분비를 기다리지 않고 말해주면 알미 경고할 수 없나니. 분비죠. 내가 배우고자 하는 분발심. 나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왜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를 내가 알지를 못하는고, 분심을 일으킨다 말이야.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연히 순임금은 누구냐, 연임금은 누구냐, 또 나는 누구냐. 그런 분발심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해주면 결국은 직지불능 경고라. 그 아는 것이 경고를 못해. 다시 말하면 소화를 못 시킨다 그 얘기예요. 소화불량이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지식이 지혜로 화하지 아니하고 지식이 내면에 들어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는 금방 사는 건 좋지만은 끝에 가서는 이렇게 결코 아름다운 그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대기 분비 이후 발직 폐연이라. 그래서 그 분발하기를 기다려. 저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구나. 정성이 있구나. 어떻게든지 알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그것을 공부의 방향들을 일러주면 폐연이라 왕성하다.
그 비가 와서 그 물이 모여 가지고 확 쏟아지는 것처럼 왕성하다. 그 사람이 통한다. 그 공부의 방향, 다시 말하면 스승이 일러준 그 방향을 확실하게 통달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소화를 했느냐, 그것을 생각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냐고 그냥 그 욕심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자칫 몸에 병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소화불량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